친구들 안녕.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전 아까 좀 일찍 먹은 것 같은데 뭔가 또 배고픈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뭘 좀 먹어야겠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잘 먹었는지 모르겠다. 또 책 읽어줄게요.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법. 흔히 경험은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고도 거기서 배운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왜 그럴까? 그것은 경험에서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시리에 빠져 모든 게 남 탓이라고 비난만 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관련 공부를 다시 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거나 일자리가 많은 곳을 찾아가기도 한다. 이처럼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자 받는 성적표는 다르게 나온다. 지금까지 힘든 일을 많이 겪었고 앞으로도 그럴지 몰라. 하지만 거기서 뭔가를 배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나한테 달려있어. 남의 기분을 맞추기보다 확신을 갖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문제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예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훌륭하다. 마하트마 간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도 나무 기분에 맞추려고 이런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부당한 상황에서도 문제가 커지는 것을 회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별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게 두려워 예라고 해버리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처럼 나무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예라고 하거나 입을 닫아버릴수록 자신의 가치관을 상실하게 된다. 불의를 보고도 참기만 한다면 누가 바로 세우지? 이제부터 당당하게 항의할 거야.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난 잘 해결할 수 있어. 교양 있는 사람. 누군가의 믿음을 수긍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깊이 고려할 줄 아는 태도는 교양 있는 사람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동하곤 한다. 친구를 만나더라도 의견이 잘 맞는 친구만 선택한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을 단체에만 가입하고 사는 방식이나 수준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살려고 한다. 그러나 나와 반대되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그처럼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싶을 때일수록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들어보는 노력이라도 하자. 그러면 그 의견이 나와는 다르더라도 적어도 그 의견과 내 생각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 테니. 진부한 진실. 진부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지속되는 생각에는 반드시 진실의 요소가 들어있다. 어빙 빌런. 젊은 사람일수록 과거를 구식이라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무시해버리기 쉽다. 반면에 나이 든 사람일수록 옛것에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말에 겸허해지고 그로써 지혜를 보는 눈이 밝아진다. 젊은 시절에는 어떤 생각이 오래 지속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인지 잘 판단하지 못한다. 반면에 나이 든 사람들 중에는 지나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맹목적인 애착으로 바뀌기도 한다.
진보해 보인다고 옛것을 거부하지도 말고 추억이 있는 것이라고 무조건 붙드는 우도 범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여전히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반대로 이제는 버려도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 목표에 다가가고 싶다면 머릿속에 또렷하게 초점이 잡히지 않는 한 나는 연습이라도 샷을 하지 않는다. 잭 니클라우스. 공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얼마나 힘껏 골프채를 휘둘러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을 치려고 한다면 이런 핸디캡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골프 선수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훌륭한 골프 선수들은 이와는 반대다. 그들은 먼저 샷을 머리에 그려본다. 그들은 온몸으로 느끼기 전에는 절대 공을 건드리지 않는다. 이처럼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면 그것을 이루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몸이 저절로 알게 된다. 내 목표 중 하나를 성취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어떤 느낌이 드는가? 성공을 향해 노력하는 동안 무엇이 보이는가? 이런 이미지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함께 나눌수록 좋은 것. 선한 사람이 다쳤을 때 선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와 함께 아파해야 한다. 에우리피데스. 선행은 절대 홀로가 아니다. 모든 선행은 보다 더 큰 선행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한다. 마찬가지로 선행이 미루어지거나 좌절되면 우리 모두가 그 고통은 겪게 된다. 선행을 한 사람이 나쁜 일을 겪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야 라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세상 어느 곳에든 선행을 한 사람이 공격을 받거나 다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당하거나 죽을 때 우리는 그만큼 불행해진다. 멀리 있는 그가 선행을 할 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후원금을 보낼 수 있을 테고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를 지지하는 편지를 보내도 좋고 아니면 담당 기관에 문의할 수도 있을 거야. 새로운 세상. 친구는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세상, 그들이 내게 옴으로써 비로소 존재할 수 있었던 세상을 상징한다. 아나이스 난. 사귀는 친구들마다 각기 다른 개성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어떤 친구는 운동에 소질이 있어 같이 어울리면 내 운동 실력도 좋아진다. 다른 친구는 토론하고 논의하는 데 등에 내 지성을 끌어올려준다. 함께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친구도 있다. 친구란 서로 닮은 점이 있으면서도 또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서로 가까워진다.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내게 자극을 주고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한다. 운 좋게도 나는 좋은 친구들이 많고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처럼 유쾌하고 적극적이지 못했을 거야. 새로운 시작. 하얀 새 종이가 눈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 위에 어떤 이야기든 펼칠 수 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젊음이 좋은 이유는 앞날이 창창하게 펼쳐져 있다는 점이다. 어느 길로 갈지 가늠하지 못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길은 늘 무한히 펼쳐져 있다. 젊음이 빛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살면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다른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가능성을 닫는 셈이 된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나이가 들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고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어. 이상. 이상은 별과 같다. 우리가 결코 닿을 수는 없지만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람들처럼 별들의 도움으로 가야 할 항로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 카를 슐츠. 생각만큼 자신이 잘나지 못하거나 세상이 기대만큼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라. 어차피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럼에도 큰 꿈을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삶의 의무로 삼아야 한다. 꿈이 없으면 나아갈 목표도 없다. 나는 내가 바라는 만큼 되지 못하더라도 그 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늘 노력할 거야. 질투. 질투는 어떤 기쁨도 주지 않는 유일한 악이다. 화자미상. 질투가 어리석은 짓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질투하곤 한다. 그러나 질투는 자신이 그만큼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녀, 부모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믿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상대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도 질투심 따위를 느낄 필요가 없다. 질투심을 느낄 때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굴 필요는 없잖아. 오히려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 알기에 그 사랑을 잊지 않을 거야. 자비.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자비를 행하라.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자비를 행하라. 제14대 달라이라마. 자비는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니다. 자비는 동정심이나 연민보다 강력하면서도 실천하기가 어렵다. 자비는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자비를 행하는 것은 정말 안 됐군요 하며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이는 흔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방이 처한 어려움에 도움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야 하고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기는 쉬워. 하지만 그에게 자비를 행하려면 그가 왜 힘들어하는지 알고 그 아픔을 이해해야 하고 그를 도와주어야만 해. 도움이 되는 말.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의 말을 건네는 것은 선로를 바꾸는 전철기와 같다. 사소한 차이가 파멸하느냐 아니면 번영으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한다. 헨리 워드 비처. 친구나 가족이 어려운 처지를 당하면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도움이 될까 고민하게 된다. 슬픔이 크거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 일을 당할 때는 어떤 위로 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진정으로 보여줘야 할 것은 어떤 말을 건네느냐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숨은 마음이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동정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된다.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자.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에 보답하는 것보다 더 다급한 임무는 없다. 제임스 앨런. 친절을 베풀고 배려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가? 감사 카드나 전화를 해줄 생각도 하지 못하는가? 입장을 바꾸어 누군가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흐뭇했는지를 생각해보라. 감사에 보답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나 체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친절이며 사려 깊은 행동이다.
오늘은 내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쓰거나 고마웠다고 전화를 하자. 열망하고 노력하라. 나는 열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혼신을 다하고 있다. 빈센트 반 고흐.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면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 누구나 온 힘을 다해 위대한 결과를 얻고자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더구나 대부분의 시간을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하고 볼일을 보고 집안 청소를 하는 등 반복되는 일상에 허비한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가장 평범한 일이라도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하루하루를 열정 없이 대충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내게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선물이야.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유대인 속담. 한바탕 울고 나면 기분이 한결 좋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과학자들도 이미 오래전에 이를 입증했다. 눈물은 슬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눈물이 필요할 때가 있다. 눈물을 보인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눈물이 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눈물이 고이면 흐르도록 두어라. 때로 눈물이 날 때가 있어.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도 괜찮아. 인생의 키. 어느 항로를 향해 방향키를 돌려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네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내버려두면 방향키를 잃어버린 때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럴 때 운이 없다고 한탄하며 그 어느 것도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러다 정해진 목표도 없이 항해에 나섰다면 어떤 곳에 도달하더라도 실망할 권리조차 없다. 의미 있게 살려면 가고자 방향이 분명하고 어디로 가는지 늘 나를 챙겨야 해. 우정이라는 선물. 친구는 내게 주는 선물이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친구는 우정뿐만 아니라 웃음, 응원, 의리, 신뢰, 동지애, 동정, 새로운 흥미 등을 내게 선사한다. 우정을 주면 나도 그 답례로 우정으로 받게 된다. 우정을 주는 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과 같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를 포기해버리곤 한다. 이미 있는 친구에게조차 마음을 닫기도 한다. 우정을 진솔하게 받아들이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우정은 그만한 값을 치를 가치가 있으며 그래야만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늘 마음을 열어두고 친구가 되기 힘들 것 같은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어두자. 나이에 맞게 시야를 넓히자. 50살이 되어서도 세상을 보는 눈이 20살 때와 같다면 30년을 허송세월한 셈이다. 무하마드 알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이보다 젊게 봐주면 우쭐해진다. 그러나 젊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아직 청춘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나이에 맞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으면 삶이 내게 준 가장 값진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젊은 시절을 사랑해. 그리고 세월의 풍파를 경험하면서 판단력이 깊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도 기뻐.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남을 속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얼기설기 얽힌 기만의 덫을 짜게 된다. 월터 스콧. 모든 것은 사소한 거짓에서 시작된다. 파티에 참석하기 싫을 때 미안해 못 가서 목이 따끔거리고 열이 조금 있는 정도이긴 하지만 남들에게 옮길까봐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둘러대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낳는다. 파티가 끝난 후 한 친구는 죽을 보내기도 하고 더러는 몸이 나아졌느냐며 안부 전화를 하기도 한다. 파티에 참석했던 친구는 그 뒤에 우연히 만나 위안의 말을 건네기도 한다. 혼자 있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간단하게 마무리되었을 것을.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힘들지만 그래도 솔직해지자. 아름다운 후 발견. 나는 살면서 추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어느 것이든 제 형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빛, 그림자, 그리고 보는 사람의 시각이 그것을 항상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존 컨스터블. 아름다움과 추함은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달라진다. 살면서 마주치는 것들을 흠이 있다거나 못생겼다는 이유로 외면하기도 하지만 사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의외로 좋은 점과 아름다운 면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가 내 시간만 낭비한다고 생각해 무시하고 싶을 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보자. 어쩌면 관심을 갖고 이러저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까지 읽고 또 시크릿 읽어줄게요. 서양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이 성공하려고 아주 애를 쓴다. 멋진 집과 사업과 기타 온갖 외적인 것들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런 외형적인 것을 얻는다고 정말로 원하는 것, 즉 행복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방식이다. 당신은 내면의 기쁨, 평화, 비전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외적인 것들이 찾아올 것이다. 마시 시모프.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내면에 달려있다. 외부 세상은 결과의 차원이고 이 생각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생각과 주파수를 행복에 맞춰라. 행복과 기쁨을 발산하고 온 힘을 다해 우주에 전송하면 진정한 지상낙원을 경험하게 되리라.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부에 집중하라. 결핍에 집중하면서 돈을 끌어당길 수는 없다. 이미 원하는 만큼 돈이 있다고 가정하고 상상하면 도움이 된다. 부자가 된 것처럼 연기하고 돈을 좋게 생각하라. 돈을 대하는 감정이 바뀌면 돈이 더 많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원하는 것을 볼 때 저거 살 수 있어.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겠다고 결심하라. 사고방식이 바뀌어 돈을 대하는 감정이 달라질 것이다. 돈을 줌으로써 더 많이 끌어당겨라. 돈을 후하게 베풀면 난 충분히 있어 라고 말하는 셈이다. 통장 잔고가 쑥쑥 늘어나는 상상을 하라. 생각의 저울이 부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라. 부를 생각하라. 인간관계의 비밀.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들어봐요. 비밀은 우주를 만드는 창조자이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통로이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 생각, 감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테니까. 하루는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의 집에 찾아갔다. 집 구석구석에 천을 두른 여인의 나신이
제 위에는 날씬히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 속 여인은 얼굴을 돌리고 있어서 마치 당신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내가 말했다. 연애전선에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무슨 천리안이라도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7군데에 똑같은 여자 그림을 걸어두셨잖아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라 그렇죠. 내가 직접 그렸어요. 그럼 더 안 좋은데요. 거기에 창의력과 창조력을 쏟아 부었다는 뜻이 되니까요. 감독은 아주 잘생긴 데다 주변에 아리따운 여인이 가득했다. 하는 일의 특성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연애를 하지 못했다. 내가 물었다. 원하시는 게 뭐죠? 한 주에 새 여자와 데이트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걸 그리세요. 새 여인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그려서 곳곳에 걸어두세요. 6개월 후 감독을 만났을 때 내가 물었다. 연애 사업은 어떠신가요? 좋아요. 여자들이 서로 전화를 걸어서 데이트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게 감독님 소원이니까요. 기분 죽입니다. 지난 몇 년간 데이트라고는 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새 여자랑 데이트하다니 새 여자가 절 놓고 싸운다니까요. 잘 됐군요. 이제 인정하고 싶어요. 진짜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요. 그럼 또 그리세요. 감독은 아름답고 로맨틱한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했고 1년 후에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전의 감독은 자신이 바라는 소원을 내쫓았기 때문에 수년간 소원했으면서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독의 외적인 차원, 곧 집이 잘못된 그림과 어우러져서 감독의 소원을 계속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써먹기 시작하라. 마리 다이아몬드. 마리 다이아몬드 이야기에는 풍수가 시크릿에 나온 가르침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드러나 있다. 위의 사례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얼마나 강력한 창조력이 발생되는지 잘 보여준다. 뭔가 행동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생각이 있어야 한다. 생각은 말과 감정과 행동을 만들어낸다. 행동은 특히 강력하다. 그것은 생각에서 비롯되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생각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영화 감독 이야기에서도 감독의 가장 은밀한 생각이 행동과 환경에 반영되어 있다. 감독은 여러 이성을 그렸지만 모두가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당신은 감독의 내밀한 생각이 뭔지 알겠는가? 말로는 더 많은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와 다르게 생각했고 그것이 그림에 표현되었다. 의도적으로 행동을 바꾸기로 결심함으로써 감독은 생각을 원하는 곳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간단한 변화만으로 감독은 인생을 끌어당김 법칙으로 실현해 내었다. 뭔가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 엉뚱한 행동으로 소망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을 아주 멋지게 보여준 예를 들자면 시크릿에 등장한 대가 중 한 사람인 마이크 둘리가 만든 오디오 강좌. 우주를 활용하고 마법을 써라가 있다. 여기에는 완벽한 배우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어떤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 여성은 해야 할 일을 모조리 했다.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는지 명확히 정했고 남자의 모든 특징을 세세히 기록했으며 그 남자가 나타난 상황을 상상했다. 그랬는데도 배우자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집에 도착해서 차고 한가운데 주차하다가 문득 자신의 소원을 스스로 망쳐놓고 있었음을 깨닫고 목이 메었다. 차고 가운데 주차하면 배우자가 주차할 공간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성은 이 행동으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를 자기도 모르게 우주에 강력히 전달했던 셈이다.
그래서 여자는 차고를 깨끗이 청소하고 자기 차를 한쪽에 주차했다. 남은 쪽에는 완벽한 배우자가 쓸 수 있도록 그런 뒤에 침실로 가서 자기 옷으로 가득하던 옷장 문을 열었다. 거기에도 배우자가 쓸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여자는 옷을 다른 곳으로 옮겨 공간을 만들었다. 침대에서도 한가운데서 자다가 한쪽에서 자기 시작했다. 배우자 자리를 남겨두려는 배려였다. 이 여성은 저녁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마이크 둘리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때 옆에는 그 완벽한 배우자가 앉아 있었다. 이미 완벽한 배우자를 얻은 것처럼 행동하고 나자 실제로 배우자가 나타났고 둘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루어진 척하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간단한 사례는 내 여동생 글렌다 이야기다. 글렌다는 시크릿 제작 매니저다. 호주에서 거주하면서 일했는데 미국으로 와서 나와 함께 미국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 했다. 글렌다는 비밀을 아주 잘 알았고 따라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준비를 했는데도 몇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호주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글렌다는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서 자신이 요청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듯 행동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행동하기 시작했다. 미국으로 오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특정, 특정 단체 회원 자격을 포기했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며 가방을 꺼내 짐을 꾸렸다. 4주가 지나기 전에 글렌다는 미국에 도착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당신이 뭘 요청했는지 생각해보고 받기를 바라는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행동과 소망이 상충하지 않는지 점검하라.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오늘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와 똑같이 행동하고 그 강한 기대심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소원을 받아들일 자리를 만들라. 그리고 기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라. 오늘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제가 이렇게 글 읽어주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친구들 마음에도 잘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데 있어요.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렇게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거에 치중하지 말고 진짜 자기가 바라는 일, 진짜 이루어지고 싶은 그런 소원들에 집중을 하고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감정도 진짜 최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하루에도.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자기가 잡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들을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자기 생각과 감정에 직면하면서 마주하면서 그런 감정들을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돌려주는 거예요. 관점을 전환시켜서 긍정적인 생각,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뭐 안 좋은 상황이나 그런 게 많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래도 그 가장 안 좋았을 때 어떻게 최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자주자주 해보고 또 거기에 계속 생각을 집중하다 보면 우리 뇌가 그런 좋은 생각으로 가는 길을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점점 우리가 마음이나 생각의 그릇들을 키워서 우리가 어떤 조금 안 좋은 면을 보거나 그래도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기분일까?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상대방의 기분을 조금만 헤아려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러는데 좀 더 그릇도 좀 더 키우고 큰 그릇이 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그게 진짜
내가 더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자신이 평정심을 찾을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길이고 또 나를 위한 길이 또 타인을 위한 길이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들려들었던 그런 노래처럼 넌 또 다른 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점점 방향을 넓혀가면 좀 더 좋은 생각들이 더 선한 영향력을 불러일으켜서 또 더 좋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서로서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친구들 마음 안에 그런 따뜻한 사랑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그걸 이제 입 밖으로 표현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보고 싶다, 고맙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자주 해서 처음에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이런 표현을 많이 못하고 누군가랑 이별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더 많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쉬움 남지 않게 그때그때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에 더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더 좋은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해주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요. 저도 더 많이 노력하고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깨달아갈 때 친구들한테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진짜 제 마음 안에 있는 사랑들을 나누려고 더 노력할게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잘 살아낸 친구들 토닥토닥 잘했다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토닥토닥 잘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100만 번 볼 뽀뽀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도 따뜻하게 이불 포근하게 잘 덮고 잘 자요. 알았죠? 잘 때 다 굿나잇. 발 차가우면 수면 양말 신어서 발도 보호하고 뭐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일들에 부딪히거나 그래서 몸 상태가 긴장된 상태라면 따뜻한 물로 샤워해주면 근육도 이완되고 또 이완이 되면 또 마음도 또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게 정신이랑 신체는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몸의 신체 부분이 컨디션이 좋은 최상의 상태가 되면 또 그 정신, 마음을 잘 다스리는데도 또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녕, 꿀라잇.